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건거래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품들이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연 앞으로 물가가 하락을 할 것이냐, 다시 오를 것이냐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 해도 이미 물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높은데 여기에 고금리 정책으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승의 트리거가 된 건 10월 미국의 CPI 상승세가 꺾이는 것이 맞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흐름으로 이어지느냐일 것입니다. 1,400원대의 환율이 1,300원대가 되었지만 이것이 1,200원, 1,100원대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1,400원을 넘어 1,500원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내기가 어려울 텐데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서 에너지와 식료품 값을 제외한 것을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요. 에너지와 식료품이 워낙 변동성이 커서 흐름을 보기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선신호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가격 담합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한 달 반짝 떨어졌다고 만세를 부른 건 아닌데요. 차트를 보시면 CPI가 올해 3월 8.5%를 기록한 뒤에 7개월간 8%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6월엔 9.1%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3개월간 하락을 하였지만 너무 속도가 낮았던 탓에 지루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 예측치인 7.9%를 넘어서 단숨에 7.7%까지 급락을 하며 선 반영됐던 상승세와 하락을 점친 매도 물량까지 단숨에 집어삼키고 상품 시장의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12월에 미국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0.5%의 빅 스텝으로 방향을 턴할지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텐데요. 여전히 칼자루는 미국 연준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파월 의장이 아니라 그 밑에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도 주가가 들썩거릴 만큼 취약한 상태인데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설 도중 최고 7%에 이르는 금리 차트를 공개하면서 또다시 상품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는 기준금리가 아직 충분히 제한적인 구간에 있지 않다고 말하며 물가 안정화를 위해 통화정책이 충분히 경기를 제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아직 충분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여는 총재는 노동시장이 이렇게 빡빡한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릴지 모르겠다며 추가 긴축으로 앞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바스켓으로 묶인 한국은 환율에 더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역외 시장에서 더더욱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며 상거래일 연속 하락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이후의 금값의 반등은 맞지만 올해의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다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보유는 하되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고 소량의 분할 매수 정도로 사태를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영상을 만드는 입장도 나름 책임감을 갖고 만드는 것이니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표준건거래소였습니다.